노새 두 마리 1편에서 갑자기 뚝 멈춘 것 같아서 놀라셨나요? 자, 43쪽까지 날개 문제 풀었고 44쪽에 오면 또 날개 문제 있죠? 자, 교과서를 제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만들었어요. 자, 44쪽 날개 문제 보면 나의 눈에 자동차들이 노새처럼 보인 까닭은 무엇일까? 자, 교과서 저자들이 이 날개 문제 위치도 아무렇게나 놓은 게 아니에요. 이 날개 문제가 놓인 이 위치, 이 근처에 답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자동차들이 다 노새로 보였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거는 굳이 본문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자, 나의 눈에 자동차들이 노새처럼 보였다. 이걸 확인했어요. 자, 이 이유는 당연히 뭐겠어요? 상식적으로. 온통 내 머리에 노새 생각으로 가득 차서 노새 생각뿐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only 노새. 노새를 애타게 찾는데 노새가 안 보이니까. 자동차들이 노새로 보이는 것은 파랑 노새, 빨강 노새, 까만 노새 다 자동차인데 파랑 자동차, 빨강 자동차, 까만 자동차인데 다 노새로 보이는 건 내 머리가 온통 노새로 가득 차서. 자, 이것은 몇 번 날개 문제죠? 7번이죠. 행운의 7. 자, 이렇게 제가 교과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이제 시험 범위고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하셔야 할 내용이에요. 영상 보시면서 필기 잘 해놓으시면 그게 바로 기말고사 대비, 기말고사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46쪽 8번 문제네요. 나에게 노새는 어떤 의미일까? 자, 주인공 나가 지금 마구마구 찾아다니고 있는 이 노새. 자, 이 노새는 어떤 의미였을까? 자, 이제 날개 문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뭐 바로 옆에 이게 힌트 같아요. 이 본문의 위치가 뭐 한 이쯤에서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요 여기에서 찾았어요. 우리 노새와 깊이 정이 들어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썼어요. 정이 든 존재. 나와 노새는 정이 든 존재. 나에게 노새는 정든 존재. 한마디로 가족과 같은 그런 의미 아닐까. 여기 뭐 가족 같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정이 든 존재, 이렇게 저는 찾았어요. 이 날개 문제 답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한 다른 답이 있나요? 저는 뭐 참고서나 자습서를 보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오직 교과서 보고 그 교과서 본문에서 답을 찾아서 여러분께 지금 말하고 있고, 이건 전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찾아서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보시다가 선생님 저는 이 날개 문제 답이 이거 아니라 뭐 다른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맞는데 다른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들면 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의 카톡도 아실 거 아잖아요.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그리고 제가 이 영상들 다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 영상 올린 밑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문법을 제외하고는 국어에서는 이 본문에 근거한 것이라면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능은 객관식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항상 가장 적절한 것은 묻잖아요. 가장. 이 말 없으면 안 돼요. 문학이나 비문학 문제에서. 그래서 다른 적절한 답을 여러분이 많이 저에게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적절한 거 하나만 고르다 보니까 수능 객관식 국어 문제에서 답이 한 개가 나오는 건데, 사실 국어의 답은 여러 가지예요. 이게 국어 과목의 본질이에요.
어휘나 문법처럼 답이 명확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답이 된다. 그 옆쪽 9번이네요. 아버지는 왜 차가 아니라 3륜차, 바퀴가 3개인 차예요. 차가 아니라 왜 말이나 노새를 끌까? 자, 아버지는 원래 마부였다고 하고, 자, 본문에서 찾는 거예요. 이 날개 문제가 있는 근처 본문에서, 지문에서 찾는 거예요. 원래 마부여서 말마차를 끌었고, 자, 얼마 가지 않아서 말마차로 바꾸곤 했다. 소 달구지를 끌다가도. 그래서 말마차 하나로 버텼다. 그런데 요즘은 노새나 말이나 그놈의 3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줄어드는 듯하기도 했대요. 여러분, 노새나 말이 빠르겠어요? 차가 빠르겠어요? 당연히 차가 더 빠르고 신속 정확하겠죠. 지금 노새 끌다가 도망갔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요, 타다 금지법이 생각났어요. 자, 왜 타다 금지법이 제정됐고 통과됐을까요? 누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타다 금지법이 뭔지 모르시면 자, 찾아 검색하시면 되는데, 이 타다가 이제 택시 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자유롭게 이제 운송할 수 있는 건데, 이 타다가 이제 상용화되면, 그러니까 타다가 이렇게 통과되면 택시기사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는다. 아버지 일감이 줄어드는 것처럼, 자, 택시기사들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이제 금지법이 통과가 됐는데, 자, 여기서 3륜차가 바로 지금의 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지우개 기능이 사용됐어요. 자, 이 3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줄어든다. 자,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타다로 대응시킬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일감이라는 건 택시기사죠. 지금으로 치면. 택시기사님들 반발에 부딪혀서 타다 금지법이 제정됐거든요. 통과됐어요.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독서토론 기억나시죠? 자, 1단원 노새 2마리하고 2단원 자율주행차 관련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이거 보고 자, 이 친구는 자율주행차 반대예요. 왜냐면 내 꿈이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타다 금지법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타다 금지법이니까 찬성했겠죠. 찬성. 자율주행차는 반대했지만, 근데 이 의견이 베스트 의견으로 뽑혔어요. 자, 이 소설에서 아버지가 마치 택시기사와 같은 거죠. 이거 여러분 비유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죠? 아버지가 차를 타시진 않지만 21세기의 상황에서는 마치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일자리에 위협을 받지 않는 택시기사와도 같은 위치시라는 거, 이 소설 속의 아버지.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9번 문제를 풀었어요. 자, 타다가 막 퍼지면 이제 택시기사님들은 당황스럽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저는 아버지께서 이제 3륜차를 끌지 않고 노새를 끈 이유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이 차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리고 관성적인 건 아닐까, 안주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보다 기존에 내가 해왔던 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좀 이제 차를 살 돈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봤거든요. 이거는 본문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아까 8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8번 문제가 아니지, 7번 문제죠. 7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해서 쓴 거예요. 자, 끌었을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적 사고 문제가 아니라 추론적 사고를 묻는 문제예요. 날개 9번은. 자, 수능에서도 단지 내용 일치는 사실적 사고를 묻는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추론적 사고를 묻는 문제라고 해요. 자, 끌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7번도 마찬가지였죠. 7번도 까닭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저의 이런 생각이 전혀 터무니없다고는 느껴지지 않는 게 본문을 보면 아버지께서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를 느낄 수 있었다. 오기. 오기가 옆에 뜻이 나와 있잖아요. 오기. 능력은 부족하면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괜한 고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능력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응할 자신 능력도 없고 또 경제적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능력은 부족하니까 이제 계속 현 상태에 머무르는 관성적인 대응을 한 게 아닐까. 현실에 안주한 거 아닐까. 왜냐하면 차는 운전도 배워야 되고 근데 노새나 말은 계속 해왔던 거니까 새로 배울 필요 없잖아요. 자, 10번 문제죠. 51쪽. 나의 꿈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이게 꿈 이야기인 줄 몰랐어요. 저도 이 소설을 교과서에 이제 실린 것으로 처음 봤어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소설을 다 읽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다가 요거를 보고 그게 꿈 이야기였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미 다 읽으셨잖아요. 온라인 수업에서도 읽었고 성우님 낭독 들으면서 또 어휘능력자 숨은 그림 찾기 하려고도 또 읽어보셨을 거예요. 자, 길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정리했냐면 자, 노새는 계속 다녔고 결국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잖아요? 근데 계속 노새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의미는 무엇일까? 그냥 저 나름대로 한마디로 정리해 봤어요. 노새를 찾고 싶지만 못 찾는다. 못 찾았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려고 한 거 아닐까? 노새를 찾을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노새가 고속도로 갔죠. 근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져나가서 계속 뛰어왔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차 탄 것도 아니고. 자, 10번도 추론적 사고 문제네요. 추리, guess. 자, 11번. 자, 11번은 아주 쉽죠. 왜냐면 옆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걷는 나의 기분.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우쭐한 생각. 자, 우쭐한 거는 생각도 되지만 기분도 되잖아요. feeling. 자,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우쭐한 이런 뜻이에요. 의기양양 뽐내다. 12번. 나가 아버지를 보며 노새를 떠올린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자, 어쩌다 보니 형광펜으로 됐는데 지금까지 펜으로 했으니까 통일성을 기해야겠죠? 일관성 있게 펜으로 밑줄 그었어요. 닮아서 resemble. 핵심어는 닮았는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56쪽 마지막 문제입니다. 번호 매기셨죠? 13번 잘 보이시나요? 자, 칠수 어머니의 말이 뭐예요?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요거죠.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땐데 노새를 부려. 한마디로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노새,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가 붕붕붕거리는 이런 대처에서는 도해지 시티. 도시에서는 노새를 부리며 살기는 힘들어서 칠수 어머니의 말을 떠올린 거 아닐까요? 칠수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 저는 마지막 칠수 어머니의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는데 제가 무슨 택시가 싫어서 쓴 게 아니고 저는 요즘 상황에 맞게 바꿔봤을 뿐이에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에.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지금 현 상황과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관련을 짓거든요. 하다못해 노래라도.
관련지어서 이해하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내가 공부하는 게 교과서에만 실린 딱딱한 지식이나 내용이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항상 내가 공부한 내용을 관련 짓고 연결을 지어 봅시다. 일상생활과 내 주변의 사례와 사례 연결.